안녕하세요. 부세알람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부터 몇 가지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일단 이번 시간 제목은 고분양가 아파트 밑빠진독의 물붓기가 아니라 돈 붓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만간 7월 10일 정도 서초그랑자 이제 당첨자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또 기사가 나온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주택가격 100% 하락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의 부연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초그랑자의 당첨자 발표를 지금 한 이틀 뒤에요. 이틀 뒤 남겨놓고 또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 42대 1이고 100 타입 같은 경우는 한 가구 모집하죠. 그 중에 이제 711명이 지원해서 711대 1의 이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하고 방배 그랑자의 같은 경우에 정당 계획에서 미계약됐고 그 이후에 예비 당첨자까지도 30% 미계약이 있었죠. 이제 추가 모집에서 일단 분양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파악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도 지금 같이 한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분양이 다 된 상태에서 분양가보다 예상보다 높게 이제 결정되었다.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 가격에 이제 거품이 낀 거라는 내용. 지하철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주변 학군도 많지 않다는 점을 이제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는데 다 이제 분양 마치고 나니까 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이 내용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강남권에서는 당분간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태가 지속될 거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내용도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고분양가 아파트를 억지로 빚내서 이거 사라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렇게 빚을 내서 집값이 나중에 하락했을 때 그 부분을 또 책임을 져주실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일단 서초그랑자에 보면은 평균 분양가 4,687만원이었죠. 분양가도 지금 만만치는 않고요. 이건 지난 시간에 다뤄놨으니까.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이 7월 10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때를 겨냥해서인지, 왜냐면은 지금 기존의 방배그랑자의 DH 프로센트 과천자이부터 고분양가 아파트의 경쟁률은 꽤 됐지만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죠. 당첨되면은 그냥 계약해라. 이 내용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네요. 요거 관련된 내용은 서초그랑자의 청약 경쟁률 관련해서 과연 받을만 한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기 지금 다뤄놨으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기사 내용 관련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천자이 보겠습니다. 과천자이는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미달이었는데 기타 지역까지 가갖고 결론적으로 676가구 모집에 7,7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1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여기 지금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예비 당첨자까지 갔는데 결론적으로 예비 당첨자까지도 미계약입니다. 제 영상에 이제 댓글을 보면은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천자이가 계약 완료했다는데, 그러니까 예비 당첨에서 계약했다는데 이 영상은 뭐냐? 제가 답변을 드린 거는 거짓 댓글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예비 당첨자까지도 미계약입니다. 미계약인데 왜 이런 댓글을 쓰시는지 그 이유는 참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아드렸고요. 예비 당첨자도 과천자에는 지금 미계약이 나왔다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7,700여 명이 지금 접수를 했는데 미계약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예비 당첨자까지 가서 어쨌든 다 계약 안 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 내용입니다. 레미안 리더스원 제가 가져왔고요. 이것도 제가 다뤄드렸었죠. 원래 232가구 모집에 9,670명이 접수했습니다. 평균 경쟁률 41.69대 1입니다. 이 당시에도 6억, 7억, 로또 분양 얘기가 나왔는데 26가구가 미계약이 됐고요. 예비 당첨자까지도 미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가구 추첨해서
저도 납득은 안 갔지만은 23,000여 명이 지금 몰리게 됐고요. 저는 이건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든 꾸역꾸역 분양은 완료는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DH 프로에센트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지금 미계약인 상태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추가로 일단 모집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도 256가구 모집에 2,000여 명이 지원을 했고요. 8.1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뭐 이 고분양가 아파트 대비해서 뭐 작은 경쟁률은 아니죠. 그런데 방배그랑자이도 예비 당첨 포함해서 계속 30%가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을 했는데 그 당시에 273대1의 일단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인 상태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은 이렇게 100% 분양이 이렇게 성공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거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서초 그랑자이를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거고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기사에서는 과천자이가 미계약이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게 좀 눈여겨볼 거는 작년에 레미안 리더스원보다 지금 현재 우리 서초 그랑자이가 한 200만원 정도 평당 분양가가 높습니다. 높은데 경쟁률이 좀 신기하게도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 작년에 200만원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미계약까지 예비 당첨까지 미계약이 지금 갔다는 거죠. 이렇게 높은 경쟁률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당첨까지 미계약이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청약 경쟁률, 무순위 청약 점수 건수 이거 믿을만 한지 이런 내용에서 좀 달았으니까 혹시 서초 그랑자이 청약하신 분은 이 내용 한번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완료됐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좀 계약을 하신 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약 경쟁률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 부분을 일단 얘기 드리는 거고요. 서초 그랑자이하고 방배 그랑자이 한번 볼게요. 일단 서초 그랑자이 같은 경우도 한 32층, 35층 규모로 건축이 되죠. 174세대 일단 공급이 되고 있고요.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도 한 20층 규모로 건축이 되고 256세대 지금 공급을 했고요. 자, 서초 그랑자이 이번에 이제 당첨자 발표가 조만간 되니까 이쪽이고, 방배 그랑자이는 한 이 정도 부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일대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제가 세보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사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 일대가 5,000가구 이상 브랜드 타운으로 건축된다는 거는 그만큼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 이게 투기성 수요가 될 수 있고 어떤 보면 뭐 투자성으로 뭐 분양을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고분양가 아파트 이렇게 분양받는 순간 밑빠진 독에 이제 돈 붓기가 일단 시작될 거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분양받은 걸 또 전세로 내놓으실 분들이 또 있겠죠. 특히 방배 그랑자이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현금 부자 줍줍이 될 수 있고, 좀 재산이 있는 분들,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으신 분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은 뭐 전세로 내놓겠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룰 거예요. 전세값이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짜 전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별도로 내용을 다뤄드릴 겁니다. 지금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주택가격 하락 100% 하락하는 이유, 이제 이런 거랑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방배 그랑자이로 제가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요 예랑 서초 그랑자이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방배 그랑자이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주택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뭐 투기성이 됐든 투자성이 됐든 만약에 분양받는 분들, 특히 현금 부자 만약 줍줍,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예비 당첨자까지도 미계약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순위 청약으로 되신 분들은 적어도 1주택이나 2주택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못해도 1주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분양받으신 분들이 지금 밑빠진 독에 이제 돈 붓기가 일단 시작한다는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제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 그랑자이 일단 분양가
뭐 아시는, 이거 청약하신 분은 아실 테니까, 예, 분양가 있고, 지금 서초그랑자의 예, 분양가. 먼저 살펴볼 거는 일단 요거랑 서초그랑자이랑 비교되는 게 예, 레미안 서초 STG 계속 좀 비교가 되고 있죠. 현재 84 타입 같은 경우에 이렇게 18억 5천에서 19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거래는 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드렸고 거래는 되지 않고 이렇게 시세 거래가 되지 않는 시세로 계속 형성이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만 지금 올라가고 종부세 부담은 지금 가중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방배그랑제이 만약에 현금부자 줍줍이 예비 당첨자도 버려버린 나머지 물량을 현금부자 줍줍이 예, 가져갔다고 보죠. 현금부자 줍줍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1주택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이 좀 재산이 있는 분이 가져가셨다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건 뭐 다뤄드렸던 내용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분양가 평균 분양가 제가 15억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취득세는 5천만원 이상 나옵니다. 만약에 옵션까지 선택하게 되면은 취득세는 더 나올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만약에 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준공이 됐다고 볼게요. 준공 시점 잔금을 치면 2주택 조건이 되죠. 그것도 그 준공 시점 6월 전에 매매가 안 되고 6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적어도 2천만원 이상 일단 보유세는 부담이 될 거고요. 제가 볼 땐 요거보다 더 됩니다. 왜냐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2천만원 충분히 훨씬 넘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은 현금부자 분들이 적어도 강남에 있는 예를 들어서 STG 뭐 비슷한 아파트를 한 채 정도 더 보유하고 있다. 이제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으로 이제 들었을 때 준공하고 잔금 치르는 순간 보유세 부담은 2천만원 이상 될 거고요. 이 현금부자 줍줍이 이거 외에 다른 주택을 뭐 또 있다. 뭐 그럴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30억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보유세는 준공 시점부터 해서 잔금을 치르면은 4천만원 이상 그 외에는 부담을 하실 거를 각오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런 분들이 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세금을 알아서 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주택을 또 내놓을 수도 있겠죠. 예, 내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이렇게 거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내놔서 매매가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이 부담을 줄이려고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하겠죠.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이렇게 보유세를 내니까 이 보유세까지 얹혀서 매매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매매가 되면 참 좋겠지만은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앞선 내용 가져왔고요. 지금 좀 부연 설명입니다. 이렇게 STG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 거래가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6월 기준입니다. 2019년 6월 기준 그 이후에 지금 거래가 없습니다. 전혀 지금 거래만 없고 금액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서초그랑자이 뭐 방배그랑자 분양 시점을 보면은 많은 부분 이제 이 주위 일대에 대부분 재건축 단지가 이때 당시 이제 준공 시점이 다가오겠죠. 예, 물량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 특성상 예, 거주 요건이 있죠.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은. 그리고 2021년부터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지만은 다주택자 이제 세금 부과하는 것들이 좀 틀려집니다.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제 방배그랑자이나 서초그랑자이를 실수요가 아니고 만약에 지금 투자용으로 지금 분양을 받았다. 그런 분들은 또 전세를 또 내놓으려고 하겠죠. 투자용이기 때문에 실제 왜냐면 이게 지금 작은 타입이 꽤 대부분이 많아요. 5구 타입 같은 거. 근데 현금부자 줍줍들이나 뭐 강남 좀 재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 투자용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좀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전세를 좀 내놓으실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전 경우에 따라서 일단 공짜 전세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제가 별도로 다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 가면은 전세값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내용을 제가 다뤄 드릴 거예요. 이 내용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밑빠진 독의 준공 시점부터 이제 돈 붓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준공 시점에 이제 2주택자들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보유세 부담을 계속 안고 갈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냥 1주택 조건에서 뭐 투자용으로 한다고 했어도
전세 내놓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길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뤄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서울 주택 가격은 지금 아주 위험군에 제가 올라와 있다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지금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했고, 전체 부동산 시장 폭락을 떠나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어느 순간에 전에 일본 시장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언제 제가 얼마나 갔다고 그랬죠? 10년이 갔다고 그랬어요. 계속 폭락입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고점을 잡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계속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는 요 기간이 지금 저는 좀 더 앞당겨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금액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매매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계속 지금 매도를 하려고 내놓고 있지만, 그게 시세라고 하면서 내놓고 있지만은, 우리 슈퍼 다주택자, 이런 슈퍼 다주택자 분들은 지난해부터 계속 차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명한 거예요. 왜냐? 지금 이제 주택 한 채 한 채씩을 더 가지고 있을수록 보유세 폭탄이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죠. 아무리 여기서 임대 이런 식으로 임대 수익이 발생된다고 해도 소득세는 뭐 소득세대로 내겠지만은 그렇다고 소득세 냈다고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안다는 거죠.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보유세 부담이 지금 계속 되니까,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 그 부담은 매수자한테 이제 전가하려고 하겠죠. 매수자한테 전가한다는 거는 적어도 매매 차익을 더 보기 위해서 좀 더 높은 가격에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런 논리로 또 이제 부동산 전문가, 일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유세를 부담하는 거는 오히려 또 매수하는 분들한테 가중이 될 거고, 또 임차인한테 또 그 부담을 전가시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올 건데, 매수자한테 만약에 이런 보유세 부담을 전가가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차인한테 이제 그 부담을, 종부세의 부담을 전가시킨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전세가를 올린다든가 임대료를 더 올려서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제가 요거 내용 다루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도 현실하고는 맞지가 않을 것이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다뤄드릴 거예요. 이 앞에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도하는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손해를 안 보려면 어쨌든 종부세 낸 거를 계속 매수자한테 그걸 떠넘겨야겠죠. 그러려면은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평균 분양가 15억이라고 할게요. 취득세 5천이죠. 여기 이제 보유세 부담까지 뭐 1년, 2년 가면은 뭐 이제 3주택이면은 2년 정도 되면은 뭐 1억 그냥 우습게 올라갑니다. 보유세 부담이. 그러면 이 부담을 이제 매수자한테 이제 떠넘기려고 하겠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은 뭐 18억에 나왔지만은 이 금액도 지금 매도가 안 되는데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어쨌든 뭐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왜냐면 한 해 한 해 갈수록 계속 보유세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20억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칠게요. 뭐 18억이 됐든.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매수자는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을 매수를 하려면은 여기 뭐냐면 19억 5천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취득세는 34평형 가정을 할게요. 6,6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매수자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매수자 입장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 지금 매도하는 입장에서 반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첫 번째 실소유자, 주택이 없는 분이 매수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아니면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매수하시는 분이 있겠죠. 자,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매수하는 순간부터 2주택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매년 6월 기준입니다. 6월 기준으로
내가 보유세를 부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이 달라지게 돼요. 2년 이내 매도 조건으로 미리 취득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행동들은 안 하겠죠. 왜? 내가 보유세를 이렇게 부담하면서까지 미리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정 필요하면은 거의 매도 시점에 이제 매수하려고 하겠죠. 두 번째, 일시적 2주택 가진 분들의 지금 수요도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들은 또 20억에 매수해서 또 얼마 정도 더 받고 매도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우리 현재 소득 조건 이런 구조상 이거보다 더 올려서 매도가 가능하리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즉 실거주가 아니면 일단 생각도 말아야 될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거를 투자용으로 또 이렇게 매수를 한다? 제가 표현은 그렇지만은 참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다른 주택이 또 있는 상태에서 이걸 투자용으로 한다는 건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아니고 왜? 매년 이렇게 보유세 부담을 안고 가면서 이렇게 할 분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 주위 일대가 일단 많은 부분 가구들이 이제 공급된다는 거. 즉, 지금 30층 이상 공급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또 덧붙여서 이제 3, 4년 뒤 이때는 이제 신도시 이제 교충도 이제 확충이 될 거고요. 이제 교육 프레임으로 지금 이끌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강남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여기서 길어지니까 이것도 이제 한물 같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초 그랑자이나 뭐 방배 그랑자이 지금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이건 어떻게 보면 신혼 부분 이런 뭐 겨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고가 분양, 고가 아파트에 많은 부분에 이게 전세금을 주고 들어올지는 한번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제가 이 그래프를 계속 지금 가지고 오는 이유는 현재 지금 시장 상황하고 좀 비슷한 비정상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좀 가져온 거고 그리고 시장 논리상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뭐 반등하고 주택가격이 또 계속 뭐 상승할 거다 고분양가 아파트 뭐 현금부자 줍줍 하면서 계속 분양 받아라 이러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 논리상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가격이 상당히 지금 위험 수준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 수준에 와 있다는 거는 언제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 심리를 갖고 이렇게 무모하게 매수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최악까지 가면 이 분양가보다 더 낮게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왜? 이미 레미안 STG 같은 경우도 거의 1, 2년 사이에 뭐 14억, 13억에서 조금씩 올라가던 게 이렇게 급격히 지금 오른 거기 때문에 분양가격의 본전 측에만 해도 다행일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유세를 이렇게 내가면서까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또 취득세까지 하면은 뭐 1억, 2억 우습다는 겁니다. 현재 방배 그랑자의 뭐 투자용으로 분양받으신 분이나 지금 서초 그랑자의 투자용 뭐 이런 용도로 감안해서 분양받으신 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판단을 잘 하셔야지 나중에 큰 손해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는 게 저는 이거는 너무 지금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건설사가 대박이고 이런 조합원들 제일 이득을 볼 게 건설사하고 조합원들이겠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주장을 하실 거라면은 적어도 이렇게 뭐 분양가 뭐 이건 지금 제가 평균 분양가 얘기했지만은 이거보다 이렇게 받았을 때 향후에 더 얼마나 가치가 있다 이런 것까지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합리적인 근거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보고 좀 배워보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점에 이런 고분양가 아파트들을 분양을 받는다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밑빠진 독에 이제 돈 붓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주택가격이 100%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지금 많이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 많죠.
계속적으로 아파트 금액이, 주택 가격이 좀 상승하는 부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냥 지켜보면 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 좀 투기성 수요로 좀 매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복지를 위해서 세금 부담을 좀 더, 돈을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 좀 더 부담을 하는구나. 예, 그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거보다 더 오른다. 저는 이 훅 가는 시점이 더 빨리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런데 저는 이 시점까지는 안 가리라고 봐요. 이유는 내년도 중하반기부터 그리고 내후년도 상반기, 내후년도 그때는 상당히 주택가격이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요렇게 고점 시점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소위 이제 우리 이제 일부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더 오를 거다. 저는 볼 땐 지금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걸 조장을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상황이 왔으면은 부동산 전문가라면 이런 거를 우려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수요에 대해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은 거의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좀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특히 고분양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받으라고 지금 권장하는 내용들이 좀 많죠. 그리고 현금 부자 뭐 줍줍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예비 당첨자 공급 물량을 이제 500%까지 뭐 늘리는 내용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쓸데없는 짓을 했다. 좀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제가 별도로 간단하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은 또 후분양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후분양일 때 더 아파트 금액이 더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100% 반대 의견을 더 가지고 있고요. 후분양하는 경우, 뭐 레미안 라클렛이 상하 2차 같은 경우 뭐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분양이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은 지금 볼만해질 겁니다. 금액이 더 오르는 게 아니라 아마 그때 가장 손해를 보는 거는 조합원들이 될 거예요. 건설사 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서 분양이 만약에 후분양 될 때 제대로 안 되면은 그건 다 누가 떠안는다? 조합원들이 다 떠안게 돼 있어요. 그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내용에 지금 기대를 걸고 후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합원들 손해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사는 전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위험 부담은 다 조합원들이 안고 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내용하고 별개로 좀 내용을 좀 다룰 거예요. 뭐냐면은 요거는 제가 약간 이제 상담 받으면서 나왔던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하고 종부세 관련된 내용,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세가 이제 공짜 이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좀 다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고분양가 아파트 지금 분양받는 순간 밑빠진 독에 돈 붓기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뭐 고분양가 아파트든 주택 가격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오른 거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만히 지켜만 보시고 계시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 논리가 비정상적으로 오른 주택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싹 잡아줄 거니까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시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